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짚어보시죠. 총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다소 소외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이 사자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빠르게 탄력을 이뤄나가면서 결국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1거래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자금 역시나 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주요 섹터는 아마 2차 전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 IRA 감축법의 수정을 계속해서 공언해온 만큼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의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의 경우에서 조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약세가 양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내에서도 코스닥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업종들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산, 원전, 가상화폐, 재건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주요 정책들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후 2, 3시 구간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이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 비가 오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도 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오늘부터 뭐 계속 비가 온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발빠르게 이따가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수혜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우리 용어가 아니라 미국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미국 시장에서도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주 급락을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쪽들은 또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그와 같은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 또 무엇보다도 바로 시장 코스피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은 견조함을 잘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반면에 네. 2차 전지 쪽들이 중심이 돼 있는 코스닥 시장 쪽들은 또다시 840을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다시 양극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업종별로 확실히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만큼 어떤 전략을 챙겨갈지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트럼프인데요. 제목이 트럼프 기세 탔다. 오랜만에 인물을 들고 오셨어요. 사실은 지난달이었었죠. 28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27일 날 두 인물 정책과 관련된 28일 토론을 앞두고 서로 어떠한 얘기들을 할 것인지 또 경합주, 뭐 또 여론조사 결과 원하는 어떠한 유권자들의 네. 그러한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두 후보들의 어떠한 그 견해, 공약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지난달 27일 날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뭐 주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뭐 마치 게임 오버된 듯한 그러한 분위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집권 2기를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 물론 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뭐 당일 아침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이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트럼프 집권 2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이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대선 토론 전에도 이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트럼프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난 8일 날이었죠.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공약집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미국 자체 국내와 관련된 정책적인 것이 있겠고 또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있다라고 일단은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세금 감면이라든가 관세 부과 그리고 에너지 산업 활성화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실 공화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 또 자유무역 뭐 이런 쪽이 전통적인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제 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든가 뭐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 뭐 규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는 이 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한 35%의 법인세를 21%까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은 1기 때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 당연히 다 힐러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좀 혼란이 있었고 정책을 펼치면서 법인세 인하를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던 부분이 적게 내게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네.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일종의 주주환원 정책이 될 더 그렇네요. 확대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뭐 그 돈을 뭐 세금 안 내니까 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어떤 각 주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뭐 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결국은 이종 통화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는 약한 흐름을 보이겠다. 그리고 우리 이 아시아 통화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원달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약세 기조를 펼치겠다.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서로 대비되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인플레 법안, 이 IRA와 관련돼서 한때는 뭐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한 흐름보다는 이제 뭐 축소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이러한 강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고 또 사실은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웬만하면 다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상당히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민주당하고도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SOC 인프라라든가 이러한 원전 쪽이라든가 국방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이러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대외 정책이죠. 네, 결국은 맞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뭐 적이라고 간주하긴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미국 입장에서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니네들이 좀 규제도 해야 되고 니네들의 그동안 누렸던 그런 특혜를 좀 철폐할 거야. 뭐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또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도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연준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돌이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될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벌적 관세를 도입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글로벌 어떤 공급망이나 이런 데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 같아서 우리한테는 간접적으로 수혜도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간접적인 어떠한 그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유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뭐 펜스 설치하다가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철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시 또 펜스를 쌓는다. 그리고 또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 한 130만 명 이상을 다 추방하겠다. 이 부분은 미국의 소비라든가 그리고 또 고용에 있어서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모두가 바라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쟁 종식을 하겠다. 내가 취임 전에도 바로 뭐 푸틴한테 전화하고 젤렌스키한테 전화하고 또 이스라엘도 너 더 이상 니네 우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재건주들도 막 이제 또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로 정말 전쟁을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반대급부도 있죠. 바로 이제 나토에서 뭐 우리가 미국에서 탈퇴하겠다. 미국은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최소한도 나토에서 니네 회원들도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해라. 그리고 더 이상의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의미한 지원은 안 해주거나 축소하겠다. 또 계속 뭐 우리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는 뭐 축소시키거나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라. 한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대놓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쪽에서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지출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우리 국산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물론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지난 주말에 피습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보좌진들에게 모든 원고라든가 연설과 관련된 부분을 전격적으로 다 전면 재수정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18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이 담아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승자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뭐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겠지만 뭔가 이제는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공격적으로 뭐 폐기하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들도 앞으로 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후보자 수락 연설과 관련된 메시지에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그런 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기업 정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죠. 수혜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네. 그런 그 상승하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수혜 업종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중무역 규제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IT, AI 활성화 뭐 이런 쪽에 관련한 섹터들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뭐 IT를 비롯해서 자동차 또 조선 이런 쪽들 뭐 바이오 쪽들도 당연히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가 노후 미국의 그런 SOC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뭐 전선, 전력 설비, 변압기, 뭐 건설 기계 이런 업종들도 일정하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쪽 아니냐.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또 이런 방산 쪽도 여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종식이 됐을 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또 중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STO 관련된 이런 가상자산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번에 또 부통령 지명한 사람도 젊은 분인데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아주 친정책을 펼치는 그런 맞습니다.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다만 옥석 가리기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의 후퇴로 신재생이나 2차 전지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악재 쪽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쪽들,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 네. 일단은 얘네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만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은 제가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전기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차피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긴 해요. 네. 지금의 이제 뭐 캐즘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테슬라가 그동안 주도했던 그런 어떠한 그 흐름에서 좀 테슬라도 좀 동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경제 자문력으로 안 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IRA 법안과 관련된 뭐 폐기 또는 축소, 이거로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각 주의 어떤 위치들이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주요 주에서도 그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러한 네. 주를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공장 다 셧다운 시켜라, 뭐 더 이상 뭐 IRA 뭐 적용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다만 이런 어떠한 그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하면서 일단 매도했다가 뭐 다른 뭐 트럼프 뭐 수혜주 쪽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옮겨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순간적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11월 5일 날 대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의 움직임이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 네. 또 피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7월 18일 날 트럼프의 연설문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 아니면 4분기부터는 다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쪽을 좀 보시면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2차 전지 쪽들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지금같이 어떤 매도가 매도를 부는 상황 속에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달라. 다만 태양광 풍력 쪽은 조금 논외로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가 100불 이상 넘어가는 시점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대체 제로스의 기능. 근데 일기 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유가가 막 뭐 80불, 90불 막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좀 약간 짜증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트위터도 해가면서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쪽은 좀 별개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탈원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원전이라는 쪽이 어떤 면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관련 국내 피해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관련주에서는 추격 매수나 매도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실적 시즌까지 맞았으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혜주로 짚어주셨던 이 원전주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어저께 특별히 또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혹시 원전주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밀릴 때 분할 매수해보자. 맞나요? 빙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국께서 아주 열심히 잘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이후에 어쨌든 디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전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난주부터 정확히 월요일부터였습니다.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렇다면 영업일수로도 5, 6일 이상 지속이 됐던 이런 흐름들이고 또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거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야 또 전선이야 또 재건이야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자금들도 많단 말이죠. 네. 동반해서 다 움직이진 힘든 모습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뭐 오전이 급락이 연출되거나 아니면은 또 오후에 일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한전기술 여러분들 잠깐 모양을 좀 보시겠는데요.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 주면서 장중에 6% 넘는 7만 5천 원까지도 밀렸다가요.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7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오늘 최소한도 7만 5천 원, 6천 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됐었다. 오늘 같은 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아침부터 뭐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을 원전주들은 접근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 체코원전 디데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들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특히나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마다 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우리가 같이 공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계속 워낙 많이 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요. 이격 조정 과정을 지금 잘 보이면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실적 단어들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용 SMR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또 이제 수세 전환됐는데 지금 이격이 이렇게 이제 110 가까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오히려 쫓아가지 마시고 17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생물법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쪽 중에서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장대 양봉들이 연출됐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같이 공략해 드리는 그러한 종목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럴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단기적으로 뭐 시총 뭐 1, 2천억, 2, 3천억에 관련된 기자재 쪽이라든가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장주 역할은 이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방산 쪽에서는 뭐 같이 현대로템도 우리가 공략하고 있습니다만은 LIG 넥스온 같은 종목도 이제 직전 고점을 새로 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 116 이상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110 이하로 내려오는 그러한 시점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내일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출주 위주의 전략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도 시장을 코스피 시장 구원한 게 결국은 자동차하고 IT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종목들은 밀리면 저점에서 제가 이제 한 4개, 5개 종목을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IT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이스페타시스 또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수주 모멘텀이 있는 원전이라든가 방산, 조선 업종들을 계속해서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들. 현재 구간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치고 나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급적인 네. 그러한 그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철저하게 밑에서만 매수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단기적이든 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가 되는 뭐 건설 업종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또 로봇 관련주들도 하방 잡고 조금씩 이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쪽도 포커스 맞추면서 대응하면 조금은 어려우면서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이런 순환매 시장에서 일정하게 중심을 잡는 종목들은 편입해 놓고 나머지들을 또 돌아가면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큰 무리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략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직 기법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주 또 양분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또 매도 공세를 펼치는, 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저와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이 장중 실전 매매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죠.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지금의 뭐 좋은 놈들은 또 잘 가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같이 우리 고민하면서 장중에 잘 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대, 주간 공략주 베스트 3,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 뭐 대표적인 건 한전 기술이 되겠습니다만은 좋은 흐름들 또 잘 연출되고 있고요. 또 일요일 날 밤에도 여러분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트레이더가 돼야 됩니까?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 6월 10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연초에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었습니다만은 그 연초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아주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겠죠. 그러나 지난 6월 10일 날 다시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공략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연초에 이런 큰 파동을 그려주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는 이 모습을 당시 방송할 때 내용이죠. 6월 10일 날. 그리고 여러분들은 6월 11일 날 편입을 같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딱 100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 장중고점 44,900원, 목표가 18.4%인데 18.2%입니다. 룰은 룰이죠. 뭐 44,000원 또는 뭐 44,500원 했으면은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서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100원 모자르는 1차 목표가 45,000원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를 다시 또 제시해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의 지지와 저항, 파동이 형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현대로템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달부터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이유를 몰랐다면 이걸 우리가 그릴 수가 없겠죠. 근데 쭉 1년 반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보니까 패턴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직전에 이 저점의 자리, 이 자리가 오히려 이제 확실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이 구간들이 여기도 또 못 돌파했으면은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몇 개월에 걸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단숨에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지로 바뀌었어요. 저항이 아니라. 여기가 저항이었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뀌어주니까 바로 이 직전의 저항 때, 바로 이 때가 여러분들 작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또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되밀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37,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항의 자리가 돌파가 돼주고 안 무너지면 지지로 바뀐다면 그 종목은 이만큼의 폭만큼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만큼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45,000원 라인이 44,900원까지. 자, 캔들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항상 캔들은 먼저 움직이죠. 이탈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고 돌파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못 쫓아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직전에서 지지를 못 해주고 내려오니까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를 하는 것 같지만 추세에서 돌파를 못 해주니까 저항받고 다시 되밀리고 여기도 살짝 더 이탈되는 모습이었지만은 이 추세에서의 다이아를 깨지 않는 지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상승 기조 지지받고 돌파하고 여기도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라인들이 지지가 되면서 오히려 강하게 저항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최근의 모습으로 압축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구간들에서 뭐 여기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예요?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시그널이 나오니까 매수 검토하거나 빨간 시그널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계속 소극적인 매수, 그러다가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 다 전환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 또 이익 실현, 적극적인 매도,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바로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되니까 소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6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1일 날 매수할 타이밍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바로 사자마자 우리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니까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주가가 어리버리하면서 밀려 내려오고, 그러나 이 과정들 속에서 시그널선 잘 살아있고 빨간 다이아 계속 출현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최소한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주어졌다. 그리고 얘는 캔들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이 빨간 다이아로 완벽하게 전환되려면은 다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면 되고, 요 구간이 여기들과 같은 흐름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격 좁히는 과정을 보시면서 대응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에서 청소용 로봇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모빌리티 쪽과 관련된 비상장 회사를 지난 5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이 AI 모빌리티로 재탄생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공개를 할 텐데요. 지난 3월 달에 이런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됐다가 이제 거래도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도 충분히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 고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과 또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초록밴드 입장을 하시면 내일 아침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8시 30분 방송하기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그런 결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요. 대원제약입니다. 오늘 두세 시 구간 비만 치료제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라파스와 함께 펫지형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이 오늘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과 함께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라파스는 오늘 본장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대원제약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위 종목 바로 알아보시죠. 네, 2위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오늘장에서 8.9%가량 내렸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조정이 조금 깊게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꼽히는 게 바로 이 원전주고요. 체코 우선협상자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3.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성광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오늘 본장에서 15%가량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석유화학 피팅 기업이고 원전과도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선 4%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로봇 모빌리티가 AI 모빌리티로 재탄생했다라는 힌트인데 지난주에 로봇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 좀 시동을 걸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 있나요? 아, 있습니다. 어디 제품입니까? 혹시? 샤오미 제품.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오늘부터는 만약에 성능이 괜찮던가요? 아, 살짝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에브리봇에서 생산하고 있는 청소기 로봇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청소용 로봇으로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0%가 차지하고 있는데 잠깐 좀 여러분들 매출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자본 확충을 해보면서 61억의 자본금인데 2019년부터 보면은 매출이 162억, 492억, 그리고 2021년 511억, 그리고 2022년에 530억을 기록하면서 작년에는 좀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요,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항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단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실적이 소위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나오는 쪽들이 좀 드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에브리봇은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당연히 뭐 당기 순이익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다라면은 안정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 부채 비율이 3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유보율이 무려 900%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러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실적단도 꾸준하게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8일이었나요? 현대차 협업 AI 로봇 모빌리티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하이코어라는 비상장 주식인데요. 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모빌리티 쪽으로도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의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IoT 또는 삼성에서 얘기하는 AI 스마트 싱스라고 원격으로 다 이렇게 바깥에서도 조절하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매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 이제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매출 성장세가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2월 말 요 고점에서 급격한 가격 기간 조정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어떤 상승의 이러한 그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래가 조금만 더 실려주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요 직전에 고점이 한번 연출됐던 5월 달에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손절 라인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2만 7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목표가는 27,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입니다. 오전 8시 30분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방송을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전략과 공략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또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8시 30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